주식을 어떻게 하나 하면 어떤 분들 뭐 잘 사고 잘 팔면 돼라고 말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잘 살 수 있도록 굿바이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문자 상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한 접수 많습니다. 빠르게 가보죠. 첫 번째가 녹십자셀인데요. 비중이 커요. 50% 비중 갖고 계신 분이 연락 주셨습니다. 58,000원이 매수가. 연말 연초에 사셨던 것 같은데 손실이에요. 어떻게 답변 주십니까? 네. 사실 딱 보면 어디 가격에 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질 않아요. 자, 녹십자셀도 지금 보면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산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주식을 살 때 보면요. 녹십자셀도 아마 뜨끔하신 분 있을걸요. 처음에 들어갈 때 못 사요. 못 사다가 좀 눌리잖아요. 한번 올라오고 나서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못 사거든요. 근데 또 올라가. 나중에 결국은 올라갔다 눌리면 이때 사요. 보통 사람들의. 가격이 이런 심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사고 나서 밀리면 여기서 또 손절하고 또 올라갑니다. 자, 녹십자셀은 제가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이 기업이라서 다행입니다. 물려도 이 기업에 이 가격에서 물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은 보유하시면 돼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녹십자셀은 차라리 5만 원이죠. 5만 원 넘어갔을 때 그때 이 물량들 소화시키면서 넘어가면 그때 사시는 게 더 나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6만 원까지 끌고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신규 매수는 5만 원 넘어갈 때 이때 사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녹십자셀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 답변 주셨고요. 다음 종목 가볼게요. 역시나 문자로 접수가 빨리 됐던 종목인데 9,200원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중 10%. 수익권이에요. 그런데 꼭 수익 나는 건 비중이 적어요. 이건 무슨 법칙이죠? 전력이랑 전지 부분 사업을 하는 이 비츠로테크인데요. 어떻게 더 사볼까요? 네, 주식시장의 그 머피 법칙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조금 산 종목은 막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내가 많이 산 종목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항상 일 잘하는 그 올라가는 기업들은 사실 추가 매수 안 하는데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비중만 늘어나는 거예요. 비츠로테크는 지금 이 기업은 오늘 거래가 지금 어제죠. 어제 거래 한번 쓰고 나서 오늘 조정봉인데 사실상 매수 타이밍을 본다면 어제 윗꼬리죠. 윗꼬리 위에서 만약에 움직였다면 매수가 가능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윗꼬리 위가 아니라 지금 아래에 있잖아요. 만약에 종가까지 윗꼬리 위쪽으로 올라서 준다면 그때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하지만 이 밑에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츠로테크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11,000원 정도 보시되 만약에 신규 매수는 이 윗꼬리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때 올라와서 안착을 할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이건 3시 정도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이요. 랩지노믹스인데요. 저희 지금 방송 시청자분들이 상당수 이 종목으로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류의 글들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매수가 지금 가장 먼저 연락 주신 분은 28,600원의 비중 30%. 랩지만 해결되면 웃을 것 같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랩지노무시키 어떨까요? 네, 자 이건 참 판단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요. 이 랩지노믹스, 이 기업은 사실 진단키트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자, 이때도 분명히 경고를 드렸거든요. 떨어졌을 때 또 사시는 분들을 또 떨어지니까 사고, 또 떨어지니까 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 기업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결국 그 시즌이라는 기업도 안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잖아요. 이 기업은 저점하고 비교해야 돼요. 저점하고. 이 저점은 올라가기 전 주가는 5,000원이에요. 5,000원에서 이 기업은 55,000원. 10배가 튀었다가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기업은 지금은 좀 안타깝지만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아마 이 부분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기업은 다음에 테마가 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림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지만 매수는 안 됩니다. 추가 매수도 지금 하지 마세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과 빠르게 가보죠. 삼성 SDS인데 이분 두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한 분은 매수가가 22만 원, 한 분은 20만 원. 일단 22만 원인 분은 15% 비중이다 이야기 주셨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기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 이제 12월 달이었죠. 이제 상담을 저하고 했던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상담을 많이 진행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을 비교해 드릴 때 제가 삼성전자하고 같이 비교를 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이 삼성전자를 왜 비교해 드렸냐면
이 기업 갖고 계신 분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이게 도대체 왜 안 올라가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지난해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이 기업 못 올라갔습니다. 이 기업 갖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 SDS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면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도 이제 이 기업을 모아가야 된다고. 근데 올라가니까 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삼성 SDS는 지금은 흔드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요, 아마 여기서 흔들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겠죠. 그래서 조금 더 흔드는 과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기업은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아직 타이밍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셔야 돼요. 23만 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고 여기서 흔들든 뭐하든 이 기업은 기다리면 다시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23만 원 목표 주가로, 그리고 신규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보자. 두 분 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KMW를 신규 매수할까요? 아니면 NHN을 신규 매수할까요? 고민돼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제 성향은 KM인데 어떠세요, 멘토님? 네, 성향이 약간 좀 공격적인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NHN보다는 지금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사실 주식시장을 좀 보고 시세를 보시는 분들은 이 KMW를 많이 봐요. 많이 올라가고 탄력이 있고 그만큼 또 달리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매수한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좀 달라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대응이 좀 힘든 거고, 어느 정도 주식하신 분들은 사실 이게 눌림목이라고 해서 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NH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약간 시세가 좀 더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반면에 좀 안정적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으로 본다면 사실 NHN, 그리고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은 실력이 좀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KMW.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 기업은 두 기업 모두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기업 모두 매수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나는 좀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NHN으로 가시고, 나는 좀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실력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KMW, 둘 다 가능하니까 두 종목 모두 종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성향을 좀 비교해서 판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GS입니다.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35,952원의 비중 20%. 유후! 수익이에요. 어떨까요? 네.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기업을 지금 매수를 하시고 나서 수익 중이잖아요. 기업, 저는 괜찮습니다. 잘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면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 과정들이 있거든요. 준비 과정들이. GS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SOL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정유업주, 이 3사, SK이노베이션 제외하고는 그렇게 올라온 게 없거든요. 물론 개별적인 테마가 있었지만 GS는 지금 모아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GS는 오늘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쌍용양회입니다. 이분이 7,150원에 사셨고요. 지금 현재가 6,000원대 15% 비중입니다. 더 살까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이 종목은 대응이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멘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은 올해 이제 그 종목들도 들쭉날쭉했던 게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쌍용양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코님께서 지금 이 기업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큼의 어떤 강심장 또는 웬만큼의 어떤 실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매수했다가 수익이 났어도 수익에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양회는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이 기업은 올라오면 목표 주가는 한 7,300원 정도만 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능한데, 굳이 이 기업을 초보이신 분들 따라붙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어느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실력이 있는 분들만 대응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는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KC텍인데요. 이 종목 31,100원에 매수하셨고 20%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아마 연말에 잘 나가니까 탁 잡으셨던 것 같은데 새해 첫 개장날 누가 머리를 한 대 친 듯이 그 뒤로 고꾸라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해 진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래요. 주가라는 건 결국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KC텍도 지금 보면 자, 올라가다가 지금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면 또 밀고, 올라가면 밀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올라갔을 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그때 사셔야 되거든요. 이 기업은 사실 지금은 굳이 팔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가격에 사셨다면 결국은 또 하락을 좀 경험을 하고
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올라오니까 이 과정을 또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C텍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면 사실 이 기업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주가가. 그리고 3만 원대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 기업 올라오면 반등시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3만 원대 조금 넘어갔을 때. 그래서 이 기업은 역시 신규로는 매수가 불가능하니까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 일단 하지 말자라고 답변 주셨고요. 올라올 땐 좀 정리해보자라는 정리 내용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대호 AL도 보죠. 2,680원에 20% 더 살까요? 라는 질문인데 지금 2,300원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이제 부품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호 AL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를 타기에는 사실상 지금 2,300원대 가격이고 지금 최근에 거래를 일단 확인을 해보면 거래도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아직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거래가 되기 전까지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업은 큰 물량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량에서 조금씩 이제 매집해서 나중에 올라왔을 때 파는 전략은 사실상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물량을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소량씩 조금씩 모아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위쪽으로는 3,000원 정도 일단 바라보시고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의 답변도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한올 바이오파마 39,400원이 매수가이시고요. 10% 비중이에요. 일단 비중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외국인 기관이 얄밉도록 팔아져 있겠네요. 이 종목 어찌하죠? 네. 이 기업도 지금 등락이 좀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기업의 주가 흐름을 딱 봤을 때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이게 사실상 완벽하게 어떤 그 흐름이 일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도 사실상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는 자리가 4만 원대거든요. 4만 원대는 지난 그 9월 달에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이제 밀려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3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매도도 3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매도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업은 지금은 매수한 시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3만 원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관심을 좀 두고 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격 라인 이야기 주신 만큼 그 가격대 올 때쯤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모아텍입니다. 오늘 4% 정도 올라가는데 이분은 15,000원에 사셨어요. 20% 비중이고요. 차트 보면 이게 뭔가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이거 매수하신 분 세력이신가요? 지금 이 흐름을 어떻게 매수를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무섭지 않나요? 제가 볼 때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되게 굉장히 무서운 기업이거든요.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기업을 지금 샀다는 건 사실 이분이 세력이신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기업은 말 그대로 차트를 봐야 되고요. 이 물량들을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이 기업은 지금 매집 물량 들어갔고 한 번씩 또 튀어요. 튀어 올라오면 15,000원이 고점이거든요. 이 고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올라오면 15,000원에서 파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반등시 15,000원에서 매도하시고요. 저는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아직 사실 뒤에 남아있는 종목들이 20여 종목 더 되는데 시간이 한정적이네요. 마음은 무한한데 시간이 유한합니다. 내일 저희 더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과 종목 고민 해결하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이 시각 어김없이 저희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